장수 고양이의 비밀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미아홍철 김명철 수의사입니다. 기네스북에 등재된 가장 오래 산 고양이는 미국의 크림퍼프, 총 38년 3일을 살았다고 합니다. 사람 나이로 치면 168세. 도대체 어떤 고양이들이 이렇게 오래 살 수 있는지 오늘 오래 사는 고양이들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수 고양이의 첫 번째 조건, 여자 고양이야.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일본의 한 반려동물 보험회사에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암컷 고양이의 평균 수명은 15.3세, 그리고 수컷 고양이의 평균 수명은 14.2세로 약 1년 정도의 수명 차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사람으로 쳐도 한 4년 정도의 수명의 차이니까 꽤 유의미한 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 암컷 고양이가 더 오래 살까요? 뭐 이게 완전히 다 밝혀진 거는 아니지만 저는 어떤 유전적인 차이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수컷 냥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영역 다툼이라던가 싸움에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수컷 고양이들이 아무래도 비뇨기계 질환, 우리가 보통 이제 FLUTD라고 하는 하부 요로기계 질환, 이런 것들이 좀 더 발병하는 비율이 조금 더 높으니까 이것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네요. 대신에 수컷 고양이들 중에서도 중성화 수술을 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은 친구들보다는 조금 더 평균 수명이 길다. 이거는 암컷 고양이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암컷, 수컷 모두 다 중성화 수술을 하는 개체들이 조금 더 평균 수명은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호소에 있는 고양이들 있잖아요. 근데 거기 가면 2살이 안 된 고양이들 중에 전염성 복막염에 걸리는 비율이 수컷 냥이들이 훨씬 더 많이 걸립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질병들에 대해서도 수컷 냥이들이 좀 더 취약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장수의 비밀 두 번째.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게 함정묘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유전 소인, 그에 따른 유전 질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선택적 교배를 하면서 유전적 다양성이 감소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특정 질병들, 뭐 이를테면 페르시안 고양이들이 가지고 있는 다낭성 신장병증이라던가, 렉돌과 같은 종에서 가지고 있는 비대성 심근병증이라던가, 스코티시 폴드 같은 경우에도 영골 이형성증이라는 부분이 정말 심한 경우에는 배변 배뇨를 제대로 할 수도 없어서 안락사를 선택하는 경우까지 도 보고가 되기도 합니다. 평균 수명은 아주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여러 유전자가 섞여 있는 우리 사모님 애기씨 같은 도메스틱 코리안 숏헤어의 경우, 이렇게 구조돼서 오는 경우에는 유전자가 다양하게 섞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전 질환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훨씬 좀 낮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외출하지 않는다. 외출 냥이들 중에 교통사고 때문에 어린 냥이들이 많이 죽기도 하고요. 그리고 외부에 나갔을 때는 당연히 어떤 확률이 높아지냐, 전염성 질병에 감염될 가능성, 그리고 길에서 원래 지내고 있는 고양이들과 영역 다툼의 싸움의 발생 가능성, 이런 부분이 이제 위험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평균 수명의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고양이들을 외출 냥이로 기른다는 것은 어느 날 이 친구가 나갔지만 저녁에 돌아오지 않을 확률을 언제나 가지고 있다. 나 갑자기 옛날 그 생각 나네. 외출량인데 농용이 생겨가지고 거의 다 죽어가는 친구를 힘들게 살렸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2달 뒤에 죽었어요. 개물림 사고로. 외출량이로 고양이를 기르는 것은 수명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수 고양이의 네 번째 비밀, 살찌지 않았다. 비만 고양이는 비만하지 않는 고양이에 비해서 수명이 평균 1.11년 짧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최근 논문에서도 비만한 고양이들이 가질 수 있는 위험도가 높은 질병들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더니 당뇨부터 시작해서 각종 질병들에 걸릴 확률이 크게는 서너 배까지도 차이가 날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만 만병의 근원이라니까요. 아니, 우리 집 고양이는 살찐 거 아니고 귀여운 거라니까요. 이런 말씀 하시지 마시고요. 우리 집 아이들 수명 깎아먹는 짓입니다. 너무 마른 것도 안 되겠지만 비만은 절대 안 된다. 적정 체중 꼭 지켜주시죠. 장수 고양이의 다섯 번째 특징, 쿼카 냥이들. 이런 고양이들이 결국 질병에 걸려도 오래 살더라. 예민하고 스트레스에 너무 취약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평균 수명이 많이 짧아질 수밖에 없어요. 왠지 아신가요? 동물병원에서 진료조차도 잘 받을 수가 없어요. 극단적인 예를 들면 두 친구 다 심장 질환이 있어. 둘 다 상당히 진행이 많이 돼서 중증인 상태에서 동물병원에 중간중간에 와서 상태 체크를 하고 약을 먹으면서 그걸 관리를 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고요. 다른 친구는 처음에
처음에 진단 받고 나서 그 뒤로 병원에 못 왔어요. 병원에 올 때마다 너무 예민해지니까. 투약도 포기했어요. 같은 시간이 지났을 때 이 친구는 병원에 와서 추루 선물 받고 가고 당연히 기대했던 수명보다 되게 오래 사는 모습이었고요. 다른 친구, 이 반대편에 있는 친구는 그 뒤로 병원에 제대로 검진 한 번도 못 받고 예상했던 것보다 더 짧은 기간 이후에 합병증으로 무지개 다리를 건넜습니다. 이거는 그냥 너무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도 덜 예민하고 영역에 대해서 좀 만족해하고 밝은 성향의 고양이들, 이런 친구들이 스트레스성 질환에도 덜 걸리고 아무래도 면역매개성 질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훨씬 잘 걸리지 않는 것 같다. 코카 고양이가 제일 좋아. 코카 고양인데 암컷이고 집에서만 생활하고 몸매 날씬하고 이러면 베스트네요. 평균 수명보다 더 오래 살 수 있겠죠. 자, 하지만 원래부터 좀 성향이 예민한 고양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기본 접종관리, 건강검진, 중성화 수술, 그리고 또 평소에도 체중관리, 너무 비만이 되지 않도록 잘 케어를 해주시고, 그리고 집에서도 예민하면 예민함을 덜어줄 수 있는 환경풍부화에 항상 신경 써주시고 보호자의 애착관계를 잘 만들어주는 거죠. 자, 사는 동안 정말 행복한 묘생이 될 수 있도록 오래오래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집사님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